페이지 198쪽이겠네요. 그쵸? 198쪽. 자,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금 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부분에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 단원도 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그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가계도 분석 문제가 하나의 가계도에서 가라고 하는 유전 형질 나 또는 다섯 개까지의 유전 형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기본 개념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기 때, 고1하면 1학기 때 만나보셨던 양적관계, 화학에서 양적관계 문제와 약간 비슷해. 개념은 듣긴 했어.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써먹는지는 또 문제에서 판가르하는 건 별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 개념이 좀 잘 되어 있어야 기억님 딕을 보기에서 이제 뭐 헷갈리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개념 좀 잡고 문제는 문제대로 많이 만나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될 거라, 일단 사람 유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갈게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의 유전은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멘델의 유전 연구처럼 막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형질의 자손이 태어나는지를 얻어내서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실험해갖고 사람을 실험 대상 삼아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교배시켜 볼 수 없잖아. 그지? 사람의 유전 연구는 임의교배가 일단 불가능해. 임의교배가 불가능하고, 오케이? 그리고 또 뭐도 있어. 대립형질도 뚜렷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양, 하나의 형질에서 모양이라는 완두콩 모양이라고 하는 그 형질에서 둥근 모양하고 둥근 거랑 비교되는 주름진 거 딱 두 개만 딱 있었다는 거에 비해서 사람의 피부색이라는 톤만 생각해봐도, 그죠? 피부색이 뭐 진한 사람, 옅은 사람, 더 진한 사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피부색 톤도 다른 거에다가 후천적으로 환경적 정보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도 또 나타나는 표현이 또 다르죠. 오케이? 사람의 유전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환경의 영향까지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 그래서 멘델의 완두콩 실험에서처럼 뭔가 재배를 해봐서 자손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자손으로부터 엄마 아빠를 유추해낸 작업으로는 연구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은, 연구 방법은 크게는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계도 조사, 역학적 조사로 가계도 조사. 엄마 아빠, 남자는 네모, 그죠? 동그라미는 여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요즘은 하도 쌍둥이들도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 쌍둥이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막 열심히 나나라는 그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그죠? 독립적으로 잘 이제 하나의 태반을 공유한 채로 양분을 얻어먹고 태어나서 자라난 거예요. 오케이? 원래 한 개의 수정란이었어. 하나의 난자에 여러 개의 정자들 중에 딱 하나의 정자만 들어갔던 얘가 발생의 중간에서 독립적으로 2개로 완전 딱 분리가 잘 돼서, 자칫 잘못했으면 슈암이 될 수도 있었어. 일부만 몸이 붙어서 태어난 형태,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자라나고. 그게 일란성이야. 슈암이 될 수도 있을 뻔했지만 잘 독립적으로 분리된 거니까. 그래서 일란 쌍둥이들은 어떻게? 원래부터 하나의 수정란이었는데 여기서 분리가 된 형태, 독립적으로 나온 거다라고 하여 줄기를 뻗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타내. 일란 쌍둥이는. 따라서 일란 쌍둥이는 당연히 어때요? 성별이 똑같아요. 한 개의 수정란이 2개가 완전 분리돼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자궁이라는 장소, 그 동시간적 같은 공간에서 자라난 거니까. 네요? 일란 쌍둥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애초부터 난자가 여러 개의 난자가 배란에 이어 있었고, 운이 좋게도 동시에 들어왔던 정자가 각각의 난자에 수정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은 거야. 착상돼가지고. 그게 일란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개나 고양이들이 하나의 배부른 임신된 배에서 여러 마리가 동시에 나오잖아. 하나 뿅 낳고 좀 그 다음에 또 태동 느낌 또 하나 뿅 낳고 이렇게 되는 형태. 그치? 그게 일란성이거든? 근데 사람 포유류는 일란성이 쉽진 않아요. 자연의 상태에서. 대부분 주변에 존재하는 친구들 중에 일란성이 만약 있다면 아마 이제 뭐 그 과학의 도움을 받았었을 거야. 시험관 아기 시술이랄지 인공 시술이랄지 이렇게. 오케이? 여튼 일란 쌍둥이들은 자 엄마하고 아빠의 이제 하나의 배, 엄마의 하나의 배인데 과배란을 유도시켜서 여러 개의 난자가 있었고 그 여러 개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가 수정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란성과 일란성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일란성, 일란성의 차이는 199쪽 아래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아래 보니까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형태들 표현되어 있죠? 가계도 분석 형태 그림에서 일란성은 줄기가 하나 뿅 있고 거기서 나눠진 거고, 그죠? 아래쪽에 일란성은 각각 뿅뿅해서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이게 일란성.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성질이 나타난 그 집안에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표현형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 표현형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형태인데 이 유전자가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하나하나씩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아빠 쪽으로만 물려받은 건지 X위나 Y위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 쪽에 어떤 영향인 건지 아빠 쪽의 영향인 건지를 찾아서 역으로 추적해서 판단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 이런 게 가계도 조사입니다. 오케이? 거기 위에 이제 대립 유전자 DNA 상대량을 오버랩 시켜서 표현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계도서를 알아내는 방법,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유형의 다양한 문제들 유형이겠다. 그 다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쌍생아 연구들도 있어요. 쌍생아 연구는 쌍둥이를 말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일란 쌍둥이가 있고 이란 쌍둥이가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 쪽이었을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 아주 오래 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란 쌍둥이가 축복이에요. 이제 난임, 이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에 있어서 이제 과배란을 유도시켜서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배기 상태까지 진행한 수정란을 동시에 이제 몇 개를 착상을 같이 시켜서 그 두 개가 잘 자리 잡게 되면 이란 쌍둥이가 한꺼번에 같이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연의 상태에서 이란 쌍둥이는 얻어내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경우에. 개나 고양이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란 쌍둥이 사이인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쌍생아가 아주 오래 전에 태어났던 경우들도 있겠지. 오케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떤 형질이 유전적인 소인이 더 큰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더 큰 건지가 궁금해서, 오케이? 궁금해서, 자, 이런 입양 대기 중인 일란 쌍둥이들을 일부러 서로 다른 환경으로 입양을 시킨 거야. 성별이 똑같은 일란 쌍둥이들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입양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내가 못 키우겠다 싶어서 보육원에 맡겨진 형태의 아주 깐난아기 때 그 일란 쌍둥이들이기 때문에, 그죠? 엄마 아빠가 없었던 거고, 엄마 아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환경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입양 양육을 시켰겠죠. 오케이? 그랬었을 때, 자, 그 이제 뭐 키나 10대 때, 그지? 키나 몸무게나 아니면 지능이나, 오케이? 아니면 혈액형이나,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10대가 시간 10대쯤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 본 거야. 이 A란 아이랑 B란 아이에 이제 이런 키가 어떻게 다 있고 이 둘은 일란 쌍둥이 사이였는데 혈액형 어떻게 됐고 성별 어떻게 됐고, 10대가 지나서 20대 때도 또 똑같이 30대 때도 계속 추적적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한 거지. 그랬더니 서로 다른 환경에 입양을 시켰더니 키랑 몸무게는 유의미한 좀 차이를 보였어. 지능까지도. 조금 잘 사는 집에 보냈다. 그럼 키가 조금 더 잘 자라고 몸무게도 조금 더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능도 IQ도 좀 더 높더라 라고 한다면, 그지? 걔들보다 조금 덜 사는 집안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좀 떨어지더라 라고 했다면, 근데 잘 살든 못 살든 서로 다른 환경에 보냈었을 때 혈액형이랄지 성별은 일란 쌍둥이기 때문에 너가 여자였으면 똑같이 여자아이, 얘가 20대가 지나도 30대가 지나도, 오케이? 똑같이 성별은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 혈액형도 똑같이 너가 A형이었다. 그럼 너도 A형. 일란 쌍둥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냐? 아주 오래전이니까 유전적인 정보에 대해서 다 그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혈액형이란 형질과 성별이란 형질은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케이? 누구 키나 몸무게나 지능들은 후천적 환경에 좀 더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아서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환경이 다르니까. 돼요? 근데 얘네들은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10대가 돼도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 이것들은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만 주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 형질들은. 나머지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한 거에 영향도 좀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정도. 돼요? 그게 쌍생아 연구.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쌍생아 연구도 쌍둥이 연구라고 했던 걸 설명했고요. 그 다음 집단조사랑 세 번째. 맨 위에 1번 설명하고 있어요. 가끔 내신 문제에서 나오니까 집단조사랑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에서 나옵니다.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은 가장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실험이겠죠. 오케이? 이제 집단조사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RH 플러스형이 있고 혈액형이 RH 마이너스 혈액형이 있어. 혈액형 중에 대부분 동양서양을 다 막론하고 RH 마이너스 혈액형이 플러스 혈액형보다 더 인원수가 적어. 그리고 수혈의 관계, 피를 헌혈을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 그 관계로 봤을 때 RH 마이너스는 오히려 플러스 사람에게 줄 수는 있잖아. 혈액형 피를. 근데 마이너스들끼리만 혈액을 주고니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조금 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환경 효천적인 걸 불리하겠죠. 근데 유독 어떤 지역에 있는 나라의 큰 도시에 어떤 나라의 특정 도시에는 RH 마이너스 인원수가 훨씬 많네. 만약 거기가 훨씬 더 RH 마이너스의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많다면 왜 그 집단에는 유독 RH 마이너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빈도가 높은 건지를 그 집단의 통계로 추적을 해보는 거야. 몇 년 전으로 해서 그 집단 내로 조사해보는 방법이 그게 통계조사야. 집단조사. 오케이? 왜 특별한 그 형질은 왜 그 집단에서 유독 많이 있었는지 그 모집단의 어떤 빈도로 유전자의 빈도로 파악하는 거 그게 집단조사. 되겠죠? 그다음 염색체 및 유전자 분석은 여러분이 그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하면서 많이 봤던 것처럼 핵형을 분석해서 그죠? 돈을 좀 추가로 더 내면 핵형을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요즘은 이런 것들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건 현장에서 그지? 수집된 용의자로 추정된 사람의 어떤 혈흔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있다거나 거기에 있던 DNA를 추출해서 가지고 있는 DNA 시퀀싱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형 그 유전 정보들 라인이 있거든. 반복되는 유전 정보의 서열들이 개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 유전 연기 서열들이 어떤 겹치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넌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유전자 지문처럼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조합에서 그지?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유전자 분석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친자 확인 방법도 유전자 분석. 그리고 염색체 분석은 핵형 분석 형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에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수합을 시켜서 두 개씩 정상적인 형태로 온전히 잘 갖고 있는지 성염색체 XY를 가지고 있고, 오케이? 혹시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이 아이의 태아가 혹시라도 이런 다운 증후군의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핵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핵형 분석이 일종의 염색체 조사입니다. 됐어?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졸리면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데요. 자, 그래서 199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임의교배가 불가능해서 역학적 조사를 많이 취하더라. 그럴 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의 기본 어떤 개념들은 무엇이냐? 사람의 유전의 어떤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형질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2들이면 그리고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이면 유전에 관련된 용어를 중학교 3학년 하반기 때 공부를 하고 꽤 오래전에 공부를 하고 다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유전에 관련된 용어를 언급을 해주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안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멘델 유전을 여러분이 중3 때는 배웠을 거고, 멘델 유전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원에서는 언급은 되지 않아. 근데 그 멘델 유전의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독립법칙과 비슷한 흐름의 용어들이 계속 반복을 돼. 그래서 형질이라는 키워드, 형질은 뭐야?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기가 있다 없다, 오케이? 또는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다, 아니면 눈동자 색깔 검정이다 라고 하는 개체가 가지는 특징, 각각이야. 한 개체가 가지는 특징. 자, 여러분이 졸려라 하시니까 한 켠을 적도록 해야 되겠다. 자,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우린 형질이라고 해. 형질. 그리고 이 형질에 서로 비교 관계가 될 수 있는 형질을 우린 대립형질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완두콩 모양으로 따지면
자, 모양으로 따졌을 때 모양이 어떤 완두가 있었고 또 모양이 어떤 완두가 있었어.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양이 둥근 거랑 쭈글쭈글한 거랑, 그치? 반은 둥글다가 반은 주름진 그런 완두는 없었어. 그러니까 반만, 뭐 4분의 1만 주름져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주름지면 주름진 거, 둥글면 둥근 거.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 얘의 대립형질은 둥근 모양의 완두콩. 모양을 가지고서 비교 관계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린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색깔을 가지고서 완두콩을 따져서 얘기하면 색깔이 황색인 완두랑 색깔이 녹색인 완두랑 색깔을 가지고서 황색과 녹색.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서로 비교 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녹색 모양의 완두랑 주름진 모양은 비교 관계의 형질이야? 아니야? 대립형질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서로 달라. 얘랑 얘랑 비교 관계인 건 황색. 얘랑 얘랑 비교 관계인 건 주름진 것과 둥근 것. 이렇게요. 그래서 비교 관계 될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뭐가 있어? 표현형이 있고 유전자형이 있어. 기억을 더듬어봐. 표현형은 뭐고 유전자형은 뭐야? 표현형은 한글로 나타내는 거. 둥근 완두예요. 주름진 완두예요. 혈액형이 A, B형이에요. 그죠? 흑형이 아니라 혈액형이 뭐 B형이에요. 아니면 O형이에요. 이렇게 한글로 나타내진 형태들을 다 표현형이라고 해요. 둥근 완두예요. 그쵸? 한글로. 근데 걔네들을 나타낼 때 너무 귀찮잖아. 그죠? 이 한글로 지금 몇 글자를 써야 돼. 길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하나씩 물려받았다라고 전제해서 부계와 무계로부터 각각받아서 그냥 임의적인 알파벳 형태로 나타내주는 걸 우린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둥근 완두라고 하면 대문자 R인 둥근 완두도 있을 수 있고, 둥근 거랑 주름진 거 사이에 우열관계가 명확하니까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둥근 완두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O형은 O 대립유전자 두 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형, 겉으로는 A형이지만 O의 A형, A의 A형일 수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로부터 똑같은 거 받는 거, 다른 거 받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알파벳 기호가 나타내주는 형태들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순종, 그리고 잡종, 그리고 우성, 멸성. 이 네 가지 개념은 구분해서 인지하셔야죠. 자, 무엇을 순종이라 했어?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대립 유전인자의 조합이 똑같으면 순종. 그쵸? 그죠? YY. 대문자 YY. 잡종 뭐야? 엄마가 먹고 아빠한테 받은 조합이 다르면. 그죠? 그러면 잡종.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우성은 뭐고 열성은 뭐야? 순종이 엄마 아빠의 대립형질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자손제 1세대 때, 잡종제 1세대 때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우리는 우성. 그죠? 순종의 붉은 한두랑 순종의 둥근 한두랑 순종의 주름진 한두로 결혼했어. 분명 엄마 아빠한테 하나하나씩 물려받은 게 확실해. 근데 어떤 표현형의 자식이 태어나서 둥근 한두의 표현형 자식이 태어났어. 그치?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러면 궁금했어, 멘델이. 그러면 분명 주름진 걸 주긴 줬는데 그럼 주름진 거 언제 나타나게 궁금해. 오케이? 그래서 이 둥근 한두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켰어. F1들끼리를. 이걸 뭐라 그래? 같은 유전자를 갖는 얘네들끼리 결혼시키면 우린 이걸 자가수분, 자가수정, 네. 자가수정. 같은 동일 유전자끼리.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도 두 종류, 대문자 R만 들어가거나 소문자 R만 들어가거나, 여기도 대문자 R만 들어가거나 소문자 R만 들어가거나. 그쵸? 그러면 이렇게 주름진 거, 이렇게 둥근 거, 이렇게 둥근 거, 이렇게 둥근 거, 주름진 거 비로소 4개 중에 하나. 그쵸? 비로소 열성인 게 F2 세대에 들어서 F2 때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의 분리비로 나왔죠. 3대1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름진 게 비로소 분리비가 나왔네. 그쵸?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두 종류의 생세포, 여기도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제 2세대 때 F1들끼리를 결혼시켜서 드디어 비로소 나온 이 형질을 우린 열성이라 한다고요. F2에 나온 거, F1 때 나온 거. 오케이? 우선 열성의 개념이 이거야.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어디에 들어서 사람의 유전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많은 형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다 외워서 가계도를 파악할 수 없어.
뭐 이마선이 M자가 뭐 일자보다 우성이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냐, 보조개가 없는 게 우성이냐, 오케이? 이것들에 대한 모든 가계도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다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주어진 정보에서, 주어진 가계도에서 너네가 찾아가는 거야. 어떤 게 우성형들이고 어떤 게 열성형들이고, 그게 X 염색체 위에 있는지 Y 위에 있는지 또는 상에 있는지를, 이게 맞다 안 맞다,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네? 그럼 너 버려.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추론해가는 이런 작업으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돼.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졸려요. 자, 그래서 자, 머리를 되게 많이 쓰게끔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짝 설명을 드릴 거니까, 유전 영어는 방금 잡았어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 겁니다. 돼요?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돌아갈게요. 우성, 열성이랑 형질이랑 등등등. 자, 큰 틀에서 사람의 유전은, 여러분 그 책에는 199쪽 진한 글씨로 2번에 뭐라고 나와있어? 상염색체 위 유전이라고만 먼저 나와있지. 그치? 진한 글씨로.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뭐 성염색체 위 유전 이렇게 나와있을 거야. 처음에는 상성으로 이렇게 나눠. 201쪽에 성염색체 위 유전, 199쪽에 상염색체 위 유전. 어떤 염색체 위에 어떤 유전자가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상을 따라서 유전되는 거, 성을 따라서 유전되는 거, 이렇게로 나눠서 유전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몸주로 여러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디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지는 그 두 번째고, 얘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유전인자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표현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하고 아빠도 받은 딱 한 쌍, 딱 두 개,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그 딱 두 개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단일 인자 유전하고, 크게 사람 유전은 인자가 단일 한 쌍, 단일 인자 유전과 인자가 여러 개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어. 인자가 딱 한 쌍으로만 되어 있는 거냐, 인자가 여러 개의 유전 인자가 복합적으로 형질을 결정하는 거냐. 네, 왜요? 더워요. 잠깐만요. 더워서 매우 베리베리 더워요. 살짝 나도 더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하고 그게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 여러분의 중학교 때는 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었어. 단일 인자 유전, 한 쌍.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대립 유전자 딱 한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 우열에 의해서 우성인 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 또는 우열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붉은색 분꽃, 흰색 분꽃 두 개를 믹스해서 결혼시켰는데 갑자기 F1의 자손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전혀 안 닮은 분홍이가 나오는 공동 우성 형태의 중간 유전도 배웠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갔고 거의 고2가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주로 어디? 이 부분의 응용 버전의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될 거고요. 이걸 해결해내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일인자 유전이 쉽냐?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야. 오케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능성의 수랄지 등등등도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오빠 힘들어요. 저 돌아가신 거 아니죠, 오빠? 눈 뜨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단일인자 유전, 그죠? 개념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즉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그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야.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한 형질이 결정하는 거가 한 쌍이 있어, 대립 유전자는. 근데 또 여기도 이 단일인자 유전 안에도 내부에 여기로 더 들어가면 단대립과 복대립 두 개로 나눠져. 개념은 오늘로 끝날 거야, 거의.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 문제는 오늘로 끝날 거고, 문제로 여러분이 계속 많이 만나게 될 건데, 단대립 유전하고 복대립 유전이 있지롱. 단일인자 유전 안에 단대립과 복대립이 있다. 그쵸? 그럼 단대립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한 쌍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한 쌍이 그러면서 우열의 관계가 명확할 수도 있고, 오케이? 우열의 관계가 쌤쌤일 수도 있어. 붉은색 꽃 유전자와 흰색 꽃 유전자처럼. 돼요?
오케이? 근데 한 쌍에 의해서 한 형질이 결정되는 건 매 한 가지잖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관일인자 유전 안에 품고 있는 개념 중에 뭐가 있어? 복대립이 있어. 복대립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이 관여하는 거 맞아. 한 쌍이 관여하는 건 맞아. 근데 한 쌍이 관여하는 건 맞는데 한 개체 한 개체는 한 쌍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거야. 그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그거 전체로 보면 그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거야. 그죠? 한 개체 한 개체는 한 개체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데 오케이? 한 쌍.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총 3개 이상.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이고 3개 이상이고 그걸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 한 명 한 명은 어떤 사람은 A 유전자를 갖고 있고 혈액형에 또는 어떤 사람은 O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죠. AO 타입의 그죠? 근데 이들 사이 우열이 명확하니까 A형으로 표현되죠. 적혈구에 A 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잖아요. A 타입 그쵸? 맞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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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빠 엄마로부터 둘 다 똑같이 A를 받아서 A 타입이 똑같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BO 타입 BO를 받아서 B와 O의 우열관계가 명확해서 B형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요. BB도 있고요. O도 있고. 근데 A와 B 사이에서만 어떤 사람은 A와 B를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한테 A 받았어. 아빠한테 B 받았어. 근데 이둘 사이에서는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쌤이야. 그래서 결국에 A 타입도 B 타입도 같이 발현돼.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 이제 I 유전자에 A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A형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어. AO 유전자야. 뭐 AA 유전자 이렇게 배웠는데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IA 얘는 그냥 I 이렇게 그죠? 약속만 바뀐 거야. 표현하는 약속만. 그 다음 얘는 IA 순종이니까 I 이렇게 나타내고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넌 IP 그냥 I 여기는 O가 있는 거고 그죠? 그냥 약속만 바뀐 거야.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돼. 과학자들이 그냥 이거보다 더 상위 유전자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내서 ABOC 혈액형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I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돼요? 모형은 I 이렇게가 되는 거고 모형은 I.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또 외워서 풀어버리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얘가 ABOC 혈액형이 있어요 라고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우열이 없고 A와 O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명확, B와 O 사이도 우열관계가 명확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잖아. 이렇게 그쵸? 요렇게와 요렇게가 믹스된 형태처럼 그쵸? 그래서 자 나타낼 수 있는 혈액형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몇 개 있어. A형, B형, AB형, O형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 단순히 외워버려. 아, 그걸 관련 지어준 그 형질을 결정하게 하는 관여하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개 있을 경우에 무조건 복대립 유전은 표현형이 4개 나온다라고 그냥 단순히 외워버려. 그럼 안 돼. 왜냐면 자 어떤 형질을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명 한 명은 D 유전자 또는 E 유전자, F 유전자 이렇게 3종류의 유전자가 있고 어떤 사람 DD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DE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DF를 갖고 있을 수 있대. 근데 그 3개의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순서대로 그럼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개일까? 오빠 몇 개일까? 우찬아 몇 개일까? 몇 개? 이렇게 우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혈질을 결정해주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몇 개? 어떤 사람이 DD를 가지고 있으면 D형으로 나타날 거야.
D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D형으로 나타날 거고 오빠 DF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D형으로 돼요? 오케이? D가 제일 세니까 우성이 그치? 근데 이 E를 갖고 있는 것과 이 F를 갖고 있는 것도 표현형은 똑같죠? 그쵸? F는 F일 때만 F형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표현형이 가지고 몇 가지야? D형 3가지, E형, 그죠? F형 딱 3가지 3가지밖에 안 나와 오케이? 이렇게 오면 돼 그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은 엄마한테부터 받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한 쌍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니까 당연히 단일인자 유전 안에 포함된 복대립 유전인 거야 돼요? 가장 많이들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을 헷갈려해 오케이? 다인자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지어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 염색체 위에 여러 쌍이 같이 복합적으로 혈형을 그 형질을 결정할 수도 있어. 오케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지금 다인자 유전에서 나오거든요. 어디냐? 200조.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에 200조. 페이지 200조. 다인자 유전에 가장 스탠다드한 폼이 나오고요. 다인자 유전의 변형 폼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만나다 보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인자 유전을 끝나기 전에 먼저 하든지 201쪽에 해당하는 성염색체 유전 개념을 마저 적고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일단 이거 인트로만 좀 잡고 잠깐 쉬게 되면 다인자는 여러 쌍의 여기는 여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아까 복드림 유전은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고 한 쌍을 결정해 주는데 그 한 쌍을 결정해 주는 그 대립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 물론 한 명 한 명의 사람 몸에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아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어떤 건 DD, 어떤 건 DE, 어떤 건 DF 이렇게인 거인 뿐이야 근데 다인자의 경우는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뭐 피부색이나 지능이나 키나 대표적으로 다인자 유전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피부색, 키, 지능, 몸무게 뭐 이런 등등등이야. 얘네들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그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연관처럼 한 염색체 위에 3개의 대립 유전자가 한꺼번에 다 같이 놓여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케바케야.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대로 하자면 환경의 영향까지도 받아. 환경의 영향까지도 많이 받아. 환경의 영향. 근데 환경의 영향이 예를 들어서 햇빛을 많이 받았어. 햇빛을 지금 적게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변이 조건까지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 그치? 원래는 환경의 영향까지를 많이 받는 유전이 다인자 유전이 맞는데 문제를 풀 때는 그 엄마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에 의해서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유전이 표현형이 나오겠다라고 풀어내는 거야. 원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인자 유전을 설명하는 키워드에 대문자로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와 소문자로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없다. 우열관계가 없어서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대문자와 소문자의 조합의 합산으로 대문자와 소문자 조합의 합산으로 표현형이 결정된다.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를 좀 끝냈는데 그 한 쌍으로 결정되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한 형질이 결정되는 거는 그죠? 이 추가적인 개념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 개념을 좀 나눠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단대립과 복대립의 변형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지문 하나 띡 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나라는 형질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
또는 엄마하고 아빠의 나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자손이 예를 들어서 표현형이 가와 나를 합쳐서 뭐 표현형이 9개가 나왔다. 그럴 경우 엄마 아빠를 유추하고 확정을 지어서 찾아내야 하는 문제들 막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믹스돼서 나올 경우에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제안을 해두고 풀어내야 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들으면 이 개념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막상 만나면 얘가 복대립인지 아니면 다인자인지 헷갈린다. 자, 다인자에 대해서도 되게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수월할 만한 문제가 단위인자 유전이 이제 삼nhóm색체가 아닌 성nhóm색체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 단위인자 유전 성nhóm 색체 위에 놓여있을 경우를 마저 하고 한번 가볼게. 두 번째 시간에 다인자 유전을 여러 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봐봐. 아까 그 기본 단일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에서 그 한 쌍, 엄마하고 아빠가 준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그 한 쌍의 유전 정보가 상념색체 위에 놓여있는 경우랑 성념색체 위에 놓여있는 경우들은 또 형질 발현의 빈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쵸? 한 쌍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데 그게 상에 있는 경우와 성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쵸? 성에 있는 경우는 성념색체도 X와 Y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성념색체가 X, Y, 남자는 X와 Y 염색체 갖고 있고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쵸? 그러면 X 위에 놓여있는 대립유전자가 반드시 Y 위에도 있나요? 없어요. X는 X대로, Y는 Y대로 끝.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럭키비키한 원형적 사고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Y도 갖고 있고 X도 갖고 있으니까 Y의 아빠 위에 놓여져 있는 좋은 정보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Y를 그대로 100% 받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럭키비키적인 사고를 생각한다면 원형적 사고로. 그래서 Y에 대한 정보도 나타날 수 있고 X에 대한 정보도 100%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이 X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에 우열의 관계까지를 고려해야지만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성염색체 위 유전에 Y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 있어서 유전되는 경우와 X 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놓여 있어서 유전되는 경우. 주로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X 염색체 위에 정보가 놓여 있어서 유전되는 경우들을 주로 배웠을 거야. 정록생명, 혈우병. 오케이? 중3 때. 오케이? 특히 정록생명과 혈우병 같은 경우는 열성 유전이에요. 열성. 그럼 열성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둥근 거 완두콩을 생각해보자.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 밑에서 둥근 완두만 태어나진 않죠. 둥근 거 둘을 교배했는데 주름진 것도 태어날 수 있었죠. 왜요? 이 주름진 게 열성 형질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둥근 거에 대한 정보,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이렇게 둥근 거, 얘도 저렇게 둥근 거. 그죠? 근데 표현되기는 둥근 한두로 표현되어 있는데 잠재적으로 주름진 유전자를 하나씩 아빠도 갖고 있고 엄마도 하나씩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하나하나에 만나는 조합에 의해서 손자일 때 주름진 형질로 표현이 된 거고. 돼요? 기억난가요 이거? 이거 기억난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갑툭튀가 태어나면 그러면 너는 열성 형질인 거야. 엄마 아빠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하고 닮지 않은 갑툭튀의 어떤 표현형을 갖는 자식이 태어나잖아. 그럼 돌연변이인 게 아니라 유성생식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합에서 열성일 때 나타나지는 표현형인 거야. 주름진 게 열성인 거야. 둥근 표현형을 결정해준 유전자에 대해서 주름진 게 열성.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우열의 관계도 마찬가지 X나 Y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등등등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뭐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건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오케이? 혐알기가 되는 것과 혐알기가 안 되는 거가 이렇게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혐알기가 안 되면 그 자손은 다 혐알기가 안 돼요. 왜? 혐알기가 안 된다는 유전 형질 표현형은 열성이거든. 오케이? 근데 혐알기가 엄마 아빠가 다 되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혐알기가 되는데 나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밑에 태어난 자식만. 왜? 근다고 해서 엄마가 바람핀 거야? 그거 아니야. 오케이?
왜? 그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잡종으로 혐알기가 되고 혐알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혐알기가 안 되는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표현형의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열성, 동그라미가 이제 여자니까 열성 이렇게 간단하게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상념색체 위인 경우로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상념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른 상념색체 위인 건 남자라고 해서 그 형질이 더 많이 발현되고 여자라고 해서 덜 발현되는 형질 발현의 빈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발현의 빈도 차이가 없다. 남녀 다 공통으로 동일한 확률적, 동일한 빈도로 형질이 발현된다. 혐알기가 많이 안 되는 사람, 혐알기가 된다는 사람,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발현되고 덜 발현되는 그런 게 없다. 성염색체 위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위 유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혐알기 되냐 안 되냐도 있고요. 상염색체 유전에. 좀 귓볼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냐? 그치? 창문에 비 떨어진 소리 하지. 비 온다 얘들아! 어쩌라고! 무슨 갖고 왔어요? 다행이네. 퇴근이죠. 8시 반 이후에도 수업 있나? 퇴근이고 행복한 퇴근을 꿈꾸며 다행히 우산이 있다니까. 빗소리였어요. 비가 왔었어요. 자, 귓볼에 대해서 불령하고 부착형인데 불령은 자 여기 귓볼이 좀 통통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턱에 있는 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귓볼이. 근데 얇아가지고 옆에 있는 살과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냥 그런 형질인 거야. 뭐 부착형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분리되어 있는 표현형을 갖는다, 부착되어 있는 표현형을 갖는다 이건데 엄마 아빠가 불령인데 엄마 아빠를 안 낳으면 부착형이 태어나기도 해. 바람핀 거야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유전을 배운 이유가 그런 거야. 그죠? 엄마 아빠부터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왜? 엄마 아빠가 잡종이면 가능해. 부착형, 분리형, 부착형. 분리형, 부착형. 분리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대문자 T, 부착형을 결정하는 게 소문자 T라고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종 형태였었고 하필이면 부착형, 10월째, 20월째 때 이 베이비가 태어난 거야. 성별에 따라서 더 많이 발현되고 덜 발현되는 그런 거 없는 거야. 오케이? 미맥도 자, 뭐 PTC 용액, 특정 PTC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 페놀 티오카노마이드라고 하는 그 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쓴맛을 느끼는 사람은 맹강이 아니죠. 쓴맛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이야. 근데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린 미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용액에 대한 쓴맛만 못 느끼는 거야. 오케이? 음식에 들어있는 쓴맛들 있죠? 아니면 어떤 해로운 성분에 들어있는 쓴맛들은 다 느껴요. 느끼는데 PTC 용액에 대해서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잘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쓴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미맹이 아닌 정상인데 거기서 밑에서 태어난 미맹이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열성으로 유전되니까. 됐죠? 그래서 몇 가지 우열의 관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것들은 기본 베이스 정보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마선이 M자야, 일자야라고 하는 건 주어진 가계도에서 누가 열성으로 유전되는지에 대한 걸 찾아내시는 눈을 갖고 있어요. 갑툭튀가 열성이에요. 그죠? 갑툭튀가 열성인 거야. 자, 그 다음 Y형 색채 위를 따라 유전된 형태들은 한성 유전이라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 한축성을 따라서 유전된다라고 해서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돼. 대표적으로 한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귀속털 과다증이 있어. 귀속털 과다증. 귀속털 과다증. 아빠가 뭐 구레나루가 좀 이렇게 길어가지고 따은 줄 알았어. 세계 신기록으로. 근데 구레나루 털이 아니었어. 이 털이 구레나루가 아니라 귀 안에서부터 빠져나왔던 털이 길어져가지고 몇 센치가 됐기 해서 계속 안 자르고 길어져가지고 따있는 기네스북 기록자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아빠의 아들들도 다 귀속털 과다증. 오케이? 그걸 결정해준 유전자는 Y형 색채 위에 있어서 아들의 Y형 색채는 100%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줘. 아빠로부터 아들에게만 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한쪽성을 따라가는 형태들은 우린 귀속털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남자에게만 나타나, 여자에게만 나타나잖아요. 얘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전조되지 않은 이상 예? 이 X형, Y형 색채 위 놓여있는 이 특별한 유전자가 다른 상형 색채나 다른 성형 색채 위로 전조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보통의 경우는 다 남자에게만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 성에서만 가야 한성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근데 X형 색채에만 유전정보가 놓여있어서 유전된 형태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얘네들이 엄마 아빠는 생명이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어. 딸들은 상관없었는데 아들들이 태어났대. 오케이? 그럼 갑툭튀가 태어났으니까 넌 생명이니까 생명이 열성이야. 맞죠? 오케이? 자, 이 정도는 외워서 풀었다고. 아, 생명은 열성 형질이야. 경상에 대해서 열성이야. 외워서 풀었다고. 근데 이제 외워서 풀면 안 돼. 왜냐면 X형 색채 위 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의 양상들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정목생명은 X형 색채 유전인데 얘네들은 우리는 한쪽성이 아니라 반쪽성. 엄마로부터 아들들에게 많이 나타나서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해요. 열성임을 방금 판단했으니까 그 근거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마가 생명이에요. 만약 어떤 집안에서 엄마가 생명이에요. 그럼 아들은 몇 퍼센트가 생명입니까? 못잖아. 아들은 몇 프로가 생명이에요? 엄마가 생명이야. 100%. 왜? 엄마는 X 프라임, X 프라임 생명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의 Y형 색채는 아빠가 줘. 나머지 X형 색채는 엄마가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서 랜덤으로 줄 건데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X 프라임밖에 없으니 아들은 아빠가 어찌됐든 아빠의 표현형이 어쨌든 상관없이 아들은 100% 생명인 거야. 열성 유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반쪽의 성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여 반성 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형 색채 유전은 반성 유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우병 유전이 있어요. 혈우병은 자 혈액 음보 인자가 8번인데 혈액 음보 인자 8번이 혈액 음보 인자 8번이 결핍결여돼가지고 나타나는 형태의 병이 혈우병입니다. 호박 혈우병이 혈우병 혈액 음보 인자 8번이 결핍결여돼서 나타나는 게 혈우병. 오케이? 자, 근데 이 혈우병 여성 환자는 이론적으로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날 수 없어. 자, X 프라임, X 프라임으로 표현할게요.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고 혈우병 유전자를 갖고 있고 보통의 경우는 프로그램, 정해진 세포 자살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생하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손가락 모양이 다 원래는 이러다가 얘가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여기 있던 세포들의 무리가 괴상, 없어지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정해진 셀데스가 일어나요. 그럴 때 주변에 많이 발달됐던 모세혈관들도 일부분이 이제 응고랄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피가 지혈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그게 잘 지혈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쩌겠어? 얘가 태어나지 못하겠죠. 불안정한 갱체니까. 엄마 뱃속에서 발생이 되어갈 때. 그래서 유산이 되는 거야. X 프라임, 아빠로부터도 혈액형 유전자의 X 유전자를 갖고 엄마로부터도 혈우병을 결정해주는 혈우병 X 염색체를 받은 여성이 엄마 뱃속에서 자리 잡아서 점점 발생해 나갈 때 완전히 발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선이 됩니다. 열성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얘가 생존에 불가능할 만큼으로 되는 경우. 그래서 열성 치사 유전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해요. 이미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나지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혈우병 여성 환자는 없어요. 근데 남자는 X형 색채가 하나다 보니까 얘가 인지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혈우병 남성 환자는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어떨 수 있냐면 아빠가 혈우병이었고 엄마는 정상이었는데 보인자였던 거야. 이걸 보인자라고 해. 겉으로는 정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혈우병 유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인자. 그래서 아빠로부터 Y를 받았는데 겉으로 볼 때 아빠가 혈우병이니까 아빠를 닮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태어난 아들의 X형 색채 누가 준 거야? 이 아들의 X형 색채는 아들은 아빠부터 Y를 받았겠지. 근데 그 혈우병 유전자를 결정하고 있는 X형 색채는 엄마가 준 거잖아. 오케이? 엄마가 준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남자인 혈우병 사람들은 태어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 프라임 너무 치명적이니까 생존에 불가능한 만큼 미리 죽어서 태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면 되고, X형 색채 위에 대립유전자가 놓여있고 Y형 색채 위에 대립유전자가 이 두 개가 X 위에 놓여있는 대립유전자가 무조건 Y 위에 연동돼서 놓여있진 않죠. X는 X 따로, Y는 Y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쵸?
오케이? 그 따로따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반성 유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생명에 대한 걸 설명을 했으니까 어디 보자. 우리 조금 풀어볼 수 있는 걸 좀 풀어보자. 205쪽 한번 봐볼게. 다인자유전은 다음 주에 한번 개념을 다시 잡을 때 다인자유전의 기본 개념과 변형된 형태의 개념까지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방금까지 단일인자 유전하고 뭐 중간 유전 개념, 복드립 유전까지 다 설명을 한번 했어. 자, 그렇다면 거기 가계도 분석 문제 205쪽 여기서 보니까 가나는 자 205쪽 거 봐봐. 205쪽 거. 자, 서로 다른 형질 A와 B의 가진 집안 가계도인데 형질 A와 형질 B가 각각 상과 성 중에 하나씩 있는데 너네가 그거 찾아내봐 이거야. 가는 똑같은 집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안이다. 가라는 형질은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에서 나타나서 5번이 태어났고 3번, 4번 집안 밑에서 6번과 7번이 태어났는데 6번은 여자고 7번은 남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가계도와 또 형질 B를 결정해주는 가계도가 또 옆에 있다. 그리고 이 B란 형질이 우성으로 변환되는지 X 위에 있는지 Y 위에 있는지 너네가 찾아내라. 왜냐면 기본 배경 정보가 미맥인지 뭔지 다 안 줬어. 안 줬는데 너네가 찾아내라 이거야. 찾아내야만 해. 시간 줄게. 한번 판단해봐.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5, 6, 7, 8 1, 2, 3, 4 자, 볼까요?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숙제 먼저 내줄게요. 숙제 먼저.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 208쪽에는 1번에서부터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오셨으니까 208쪽에는 1번에서 다음 주까지야 211쪽까지 두 장이에요. 기본 문제, 실전 문제, 겨우 초이만 나머지 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거고 꼭 풀어와. 시험 공부야. 시험 공부하는 생각 꼭 풀어와. 자, 두 장 내줬고요. 네 쪽. 일단 이 가계도 분석 문제를 마무리하고 퇴근합시다. 자, 이렇게 가계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본 문제요. 각각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데 너네가 찾아내. 그거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내. 이렇게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먼저 자, 우열관계 찾는 거 하나랑 그 유전병이 우성으로 표현되는 건지 열성으로 표현되는 건지 우열관계 찾는 거 하나랑 그리고 우열관계를 찾는 걸 찾아놓고서 두 번째로 그게 X 위에 있는지 Y 위에 있는지 아니면 상위에 있는지 찾는 거 별개로 해야 돼. 너 따로 그죠? 오케이? 한눈에 보이게끔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가는 자, 가 형질에 대한 거 A 형질에 대한 거 갑툭튀로 찾자. 갑툭튀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지? 3, 4, 6, 7 갑툭튀 보이지? 그러니까 갑툭튀로 어떤 A라는 병이 발현돼 있잖아. 7번만 엄마 아빠는 안 발현됐는데 그러니까 이 A라는 병이 어떨 때 발현되는 거야? 열성일 때 발현되는 거야. 그쵸? 열성일 때. 자, 만약 형질 A라는 형질을 결정해주는 대림전자가 이거라면 그죠? 이거라면 우성을 대문자로 표현할 거니까 대부분 너가 정상 표현형, 너가 유전병 표현형인 거야. 정상적인 걸 표현해주는 대림전자고 소문자가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그래서 열성으로 표현되는 형태일 거야. 오케이? 이제 열성이다라는 거 찾아냈어. 맞죠? 오케이, 갑툭튀니까. 근데 그래놓고서 걔가 X 위에서 발현되는 건지 Y 위에서 발현되는 건지 아니면 상 위에서 발현되는 건지 각각 찾아내야 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일단 Y 위에서 발현되는 건 남자에게만 발현되는 틀렸죠? 그쵸? 남자에게만 발현되는 틀렸으니까 너 아니야. 그죠? 그러면 X 위에 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여자의 병을 갖고 있다면 가장 큰 힌트는 병녀, 병남이야. 병녀, 병남. 엄마가 병을 갖고 있어. 유전병. 쉽게 말하면 X염색체 위열성 생명처럼 X'X'이 엄마가.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어때야 돼? X'Y야 돼. 100%. 그쵸? 그죠? 병녀, 병남이 단서야. 근데 보니까 병녀, 병남이 단서인데 병녀
2번. 그죠? 열성으로 유전병이 표현된 형태니까 너가 소문자 A, 소문자 A인데 얘가 X형 색채 위에 놓여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아빠로부터 무조건 Y를 받으면 X 소문자 A여서 엄마랑 똑같은 병이 표현되어야 되잖아. 그치? 가정을 했는데 2번과 5번에서 논리가 안 맞지? 열성이고 X형 색채 위에 쓰려면 5번도 100% 병이 표현돼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너 아니야. X형 색채 위가 아닌 거야. 그럼 Y도 아니야, X도 아니야? 그럼 나머지 상반기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쉬워. 왜? 정보를 먼저 줬어. 두 개 중에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성령 색채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너가 상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치? 그럼 너가 상이니까 너가 소문자에 소문자에, 너는 대문자에 소문자에,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어야 얘가 태어나겠지. 맞지? 그리고 너도 소문자에 소문자여야 되니까. 상이니까. 그럼 8이 소문자에 소문자에 1하면 얘가 너무 대문자에 소문자에, 대문자에 소문자에 이어야 될 거고. 그죠? 너가 이거였고 너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 1번은 확실하지는 못해. 단정하기는 어려워. 1번에 위에 정보를 알아야지만 단정이 쉽고. 되겠어요? 오케이? 너가 상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나머지 너는 뭐겠다. X형 색집이겠다. 성이겠다. 맞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찾아봅시다. 근데 우성열성을 찾아야 되고요. 우성열성을 찾고 난 다음에 X위인지 또는 상위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갑툭튀가 있죠. 어디요? 갑툭튀 여기요. 3, 4, 7. 3, 4, 7. 그죠? 봐봐. 엄마 병이었어? 아빠 병이었어? 엄마 병, 아빠 병이야. 근데 병을 내게 하는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라면 엄마 병, 아빠 병이면 여기서 태어난 병도 다 병이어야 되잖아? 그치? 싹 다 병이어야지. 근데 병이 아니라 정상이 나타났어.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하시면 쉽냐면 정상을 결정해준 유전자와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떤 형태냐면 얘가 상에 있을지 성에 있을지는 일단 여기서는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너가 상이라고 명확하니까 너는 성이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정보를 줘서 근데 모른다고 전제했을 때 먼저 이 갑툭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지? 너가 요렇게 유전병 정상이다 이라고 하면 유전병을 결정해준 유전자와 정상을 결정한 유전자가 유정 이렇게 믹스되어 가지고 있는 거야. 3도 믹스돼서 4도 믹스돼서 오케이? 근데 유전병 유전자가 세니까 유전병으로 표현되는 거고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보다는 더 세니까 유전병이 나타난 거고 하필이면 정정으로 정정의 조합을 갖고 있을 때만 완전적으로 정상 표현형으로 나타나지는 거야. 즉 그 말은 즉시 유전병과 정상을 결정해준 유전자 중에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에 의해서 우성인 거야. 우성. 그리고 나라는 형질이니까 나를 비비로 표현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 유전병을 결정해준 유전자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보다는 세. 오케이? 오케이? 센 거야. 세단 말은 우성이라는 표현인 거야. 유전병을 결정한 유전자가 정상을 결정한 유전자보다는 우성이어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바로 유전병이 나타나고 그 대리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그 유전병이 표현되는 거야. 그리고 정상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 둘을 받아야지만 얘가 나타나지는 거지. 이렇게 수업을 더 비비.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린 이미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 너가 상에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나머지 너는 성에 있다는 걸 확실하고 할 거고 남자에게만 그 병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너는 XW겠구나 라고 단정을 한 거고 그쵸? XW겠구나 Y가 아니겠구나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맞죠? 오케이? 거기에 추가로 자 우리 BB로 나타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아들은 봐봐 얘가 만약에 어디 보자 우리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볼게. 이 남자가 그죠? 이 남자가 병을 안 갖는 남자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3번이 X형 색채 위에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X형 색채와 또는 다른 X형 색채 위에 정상 표현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를 각각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이 7번은 아빠로부터 Y를 받아서 태어난 남자인 거고 오케이?
엄마가 가진 이 두 개 중에 하필이면 정상을 결정해주는 X 소문자 B를 가지고 있는 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엄마의 표현형을 안 닮은 정상 표현형의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아들은 여기서 아빠는 X 소문자 B였던 거고, 소문자 B가 아니라 대문자 B, 병을 갖고 있는.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5번도 마찬가지로 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그쵸? 이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정상 표현형이거든요. 그죠?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이 딸의 X염색체 중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아요. 그쵸? 아빠가 정상이니까. 그리고 딸이 소문자 완전히 정상 표현이 되려면 X 소문자 B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 2번의 엄마가 X 대문자 B, X 소문자 B의 조합이었고 얘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야. 자, 계속 추리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습관 들여야 돼. 연습 들여야 돼. 왜? 물어보거든. 물어봐. 복잡한 문제에서 어떤 자식이 어떤 엄마로부터 뭘 받아서 어떻게 태어났냐 물어본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은 X 유전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얘. 그죠? 근데 5번이 X 소문자 B, 소문자 B니까 단언컨대 여기서 태어난 8번은 아빠한테 Y를 받았겠고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받더라도 무조건 X 소문자 B 정상 표현형을 가는 얘를 받으니까 태어난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연습과 능력치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식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 하나의 가계도 문제에서 가나다 3개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X염색체 위에 같이 연관된 상태로 X염색체 위에서 운명처럼 같이 따라가는 가형질, 나형질, 뭐 다형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머리를 열어내야 돼. 사고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졸면 안 돼. 이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표현들은 다 해봤고요.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단톡방 하나 만들어놨잖아. 정유도 있던가? 너 없지 단톡방? 그 줌 스터디 거 말고 쌤이 단톡방에 초대를 해줄 거니까 단톡방에 최대한 이제 문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아니면 개인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죠? 숙제 내줬어야 됐죠? 그죠? 본인 스스로 복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본인 거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이 토요일 날은 다인자 유전의 스탠다드 폼 그걸 빨리 풀어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것에 변형된 유형의 문제까지도 좀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우린 유전병까지도 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9월달 한 달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도를 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9월에는 또 다른 유형을 계속 연말을 해가야 하니까 우리는 오늘 다음 시간에 열심히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해오는 걸로 알고 퇴근.